안녕하십니까? 마음이 귀족이신 노블레스 여러분들, 매너 도서관입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전화라든가 아니면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면 혹시 본의 아니게 실수하신 적 없으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카톡을 하나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무언가 가입하라고 참 상냥하고 예절 바르게 가끔 전화를 주시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고객에 대해서 상당히 거친 표현을 쓰면서 그 니은 미음 막 이렇게 들어간 정도의 거친 표현을 쓰면서 같은 회사의 같은 팀원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카톡 내용을 실수로 저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한테 가입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그 카톡을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아, 이분이 뒤에서 내 욕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카톡하고 전화, 문자로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실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잠깐 기사 일부분 또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방법을 또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컴퓨터로 많이 하고 또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업무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 뒷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요. 대면에서 할 때야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나요? 하기야 요즘은 대면에서 이야기할 때도 녹음을 하니까 늘 말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서 남을 비방하는 그 카톡을 보내는 게 뭐 심할서를 쓴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끝나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법무법인 2년에 남중구 변호사가 이제 상담을 해준 내용들도 있네요.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가 사내 메신저로 선후배 변호사와 비서들 험담을 했다가 해고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원에서 뭐 그 정도로 해고하는 거는 과하다 이런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메신저 뒷담화를 하다가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나 징계는 어디까지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변호사분이 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신저에서 1대1로 험담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친구분들하고 주고받으셨을 때는 뭐 그 정도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공연성, 즉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대1 험담이라도 내용이 유출돼서 널리 퍼지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겠죠. 1대1 대화와 달리 다수가 모인 메신저, 채팅, 이른바 단톡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화 내용이 특정인을 지목한 게 명백하고 그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요즘 그 유튜브라든가 또 댓글에 남을 비방하거나 또 허위 사실을 이렇게 퍼나르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은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답니다. 뭐 이도저도 아니면 5천만 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노블레스님들은 그런 분이 전혀 없으시지만 혹시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지인분이 계시면
공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험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댓글 달지 말자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문도 보고 요즘 그런 험한 잘못 보내오는 댓글을 받아보고 나니까요. 그 카톡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제가 비자를 찾아보니까 1992년도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동경 근처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실 일어를 했습니다. 뉴스 정도 다 알아들을 정도였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제가 일어를 한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제가 일어를 할 줄 아는 걸 알면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를 안 하고 저하고 일어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어를 한다는 사실을 극비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미국에서 어차피 그 교환 교수로 갔던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인 척, 그래서 일어를 전혀 모른 척 했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건 그 학생들이 제가 일어를 하나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제 욕을 한다거나 저에 대해서 뒷담화 혹은 거친 표현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학생들의 태도를 보고 정말 그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좋은 감정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뭐 문자로만 뭐로만 한다 조심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언제 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남에 대해서 거친 표현 안 하고 그리고 소위 뒷담화라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좋은 표현하고 남 칭찬하면서 살면 이렇게 뭐 단톡방에 문자 잘못 올려서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심할서 쓰거나 혹은 저처럼 가입할 수도 있었는데 가입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다른 부서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뭐 저에 대해서 이런 험담을 하고 다니셨다면서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물론 제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이사님하고 근무를 같이 했는데요. 혹시 제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가만히 잠깐 듣고 계시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전해드렸나 봅니다. 라고 급히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평소에 살아온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그렇게 남의 험담을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노블레스님들께서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거나 그냥 항상 좋은 말로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자꾸 해주시다 보면 우리 노블레스님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분들만 모이실 거고 또 분위기가 점점 나비 효과로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라도 전화를 하더라도 문자를 하더라도 혹은 가끔 전화 걸지 않았는데 실수로 전화가 걸려서 상대방들이 이쪽 대화를 다 들을 때도 많거든요. 요즘은 저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절대 남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지요. 비대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하는 전화, 카톡, 메신저들 늘 지금까지 우리 노블레스님들 하셨던 대로 좋은 말만 하시면 문제없이 이 시기를 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너 도서관이었습니다.